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더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요, 저한테 이 고충을 상담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거는 딸이 21살인데요. 작년 1월 달에 C38로 들어와서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까지 이 재동포 체류 자격 변경을 받지 못해 이 출국 유예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넘도록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월경에는 이 법무부 출국이 더 이상 이 연장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비행기표를 반드시 끊어갖고 와서 연장을 받으라. 그래서 이번 달이죠. 이 7월 22일 이 중국 할빈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1살 이 딸이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딸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는 기미도 보이고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이 출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중국의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 호텔 격리 그전에는 2주 정도를 했는데 일주를 더 늘려서 21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목단강이 집이라서 이 할빈 공항에 도착을 해서 21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그 격리를 마치고 목단강으로 가면은 거기서 또 14일 2주 격리를 또 해야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딸의 출국을 앞두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답답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 고충 상담을 해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영주 자격이라고 그래요. 이 10여 년 전부터 이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해서 그때 이제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딸은 중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계속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살이 넘은 성인이 돼서는 계속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C38 비자로 들어왔다가 지금 1년 반 넘게 이제 못 들어가고 출국 유예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농어촌에 가서 계절 근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 60일 이상만 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농어촌에 가서 계절 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딸이 21살이고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농어촌에 가서 이 힘든 일을 하라고 하냐.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계절 근로를 하게 되면은 출국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몇 군데 이제 전화해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또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1살 딸을 둔 아버지가 이 딸을 혼자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는 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격리 기간이 또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또 고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도 좀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할빈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한 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할빈에서 21일 동안 이 호텔 격리를 하는데 이 하루 격리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21일이면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목단강을 가가지고 또 14일 또 격리 생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도 뭐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죠.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지금 중국에 가서 이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살 된 이 딸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걱정이 돼서 저한테 고충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 격리를 이렇게 강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한 700명대 이상 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델타 변이다,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또다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를 이 상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 한국은요, 우리 국내에서는 7월 5일 어제 기준을 볼 때 7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의 발생한 건이 690명이었고요. 해외 입국자가 발생한 건이 5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700명대 이상 계속 보인 게 일주일 이상 그렇게 계속 이렇게 700명대 이상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니까요, 이 작년 연말 3차 대유행 후 이 최다 발생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입국자 상황만 좀 보면은요, 7월 5일날 56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18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 내국인이 43명, 외국인이 13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21명, 그리고 전체의 37.5%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3명 중 1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쪽에 가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 각 5명, 타지키스탄 4명,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각 3명, 영국, 스페인, 탄자니아 각 2명, 중국, 인도, 미얀마, 카자흐스탄, 프랑스,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우간다 각 1명.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그냥 해외 입국자들의 신규 입국자 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56명 중에 내국인이 43명, 그리고 외국인이 13명이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지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7월 1일 날 중국 내 본토 확진자는 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열흘째 중국 본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열흘 동안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게 상당히 이 주목을 좀 끄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나 이 해외에서 들어와 온 입국자의 신규 확진자가 7월 1일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신규 확진자가 23명, 그리고 본토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명, 그리고 무증상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과 7월 6일을 비교해 보면은 7월 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명이었는데 어쨌든 모두 다 해외 입국자였고요. 국내 본토에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7월 6일에는 신규 감염자가 23명, 그러니까 7월 1일보다는 지금 5명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본토에서 확진자도 3명이 이렇게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보다도 7월 들어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열흘 동안 한 명도 본토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가 6일날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본토에서도 발생한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요, 뭐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뭐 한국은 딱 명절도 그렇고 5천만 인구에 지금 이렇게 뭐 700명대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뭐 해외 확진자가 56명, 뭐 한 5, 60명대 이렇게 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지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억 인구라고 하죠. 그 14억 인구에 뭐 중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보니까 뭐 20명대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가 훨씬 더 한국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중국의 방역은 뭐 더 이 철두철미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정말 손톱에 가시 이 정도 끼인 정도가 됐는데, 이걸 거의 뭐 붕대도 감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격해진 이런 분위기를 위에 앞서 저희 고충 상담을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중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가 이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러니까 중국의 각 성별로는 몇 명이 이렇게 발생했는지는 언론에 나와 있지만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그 통계는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뭐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신규 발생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 통계는 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 이렇게 하는 그런 지침에서 이 중국하고 한국 아주 커다란 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국은 이 철통 방역을 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점점 더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격리 면제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볼까요? 이 7월 1일부터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를 대상으로 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옌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그리고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이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한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지금 재외 공간을 통해서 격리 면제서를 좀 발급받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700명대, 뭐 800명대 가까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도 한 50명대, 60명대 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전체는 다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격리 면제서로 발급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 재외국민, 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이 직계가족을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친부모나 또 배우자의 부모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또 자녀들이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이렇게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이 격리면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도 이 부모가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면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또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게 했죠. 이만큼 7월 1일부터 이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리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지난 7월 4일 해외 입국자 중 격리 면제를 받은 사람이 1267명이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000명대 이상이 이 격리 면제서를 들고 입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월 5일부터는요, 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재외공간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건 앱사이트로, 그러니까 그 해외 예방접종자의 격리 면제 발급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온라인 접수 발급 서비스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최대한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 격리 면제서 신청도 별도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이 고충 상담을 해주셨던 21살의 딸의 출국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이 아버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중국에서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우리 상황을 좀 더 살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뭐 중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중국인인데 왜 중국 정부에 얘기하지 않고 왜 한국 정부에게만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동포인데 그래도 한국 정부가 우리 동포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더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 그래도 이 한국 정부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동포들의 마음을 좀 더 그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고 좀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표현을 이번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고충 상담을 해주신 동포분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정말 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 당국은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더 이렇게 늘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동포들의 어떤 포용심을 발휘하는 그런 출입국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